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빌리 위어 박사에겐 오늘이 그런 날이었죠. 구조선 루이스 클라코는 위어 박사를 태운 채 해왕성까지 길고 긴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선 수면 캡슐로 들어가는 건 필수죠. 비행 56일째 되는 날, 위어 박사는 홀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는 우주선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클레어의 음성을 듣지만 결과는 끔찍한 악몽일 뿐이었죠. 위어 박사는 구조선의 승무원들에게 국가 비밀로 붙여져 있던 이번 임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2040년에 우주선 이벤트 호라이즌이 갑자기 사라졌고 7년이 지난 지금 신호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는 것이었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임무는 임무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눈앞에 정말로 사라졌었던 우주선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들어간 우주선이 사실은 지옥이라는 것을.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지껏 존재하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은 아마 한 번이라도 창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게 어떤 마음일지 누구나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영화 이벤트 호라이즌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나왔다면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앞서 나온 영화들 속의 요소들을 상당 부분 차용했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비평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합니다. 갑자기 사라졌던 우주선이 다시 나타났지만 알고 보니 그 우주선의 도사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노린다는 이야기는 서양의 유령선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듯합니다. 샘 닐이 연기한 위어 박사의 경우 서서히 미쳐가는 모습에서 걸작 샤이닝에서 잭 니콜슨이 연기했던 잭 토렌스가 떠오르지만 영화에서 보여주는 광기 자체는 잭 니콜슨이 압도적이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샘 닐이 연기를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잭 니콜슨이 연기를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했을 뿐이죠. 여기에 이벤트 호라이즌 5가 차원을 넘어가는 원리는 디즈니의 1979년작 영화 블랙홀의 설정을 따온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력 구동기는 헬레이저에 등장했던 퍼즐박스와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잘 만든 영화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도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이 영화 속 공포는 기본적으로 코스믹 호러에 가깝지 않나 하는 것이었어요. 아직 인류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우주라는 공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신비로운 미지의 공간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력한 인간에게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공간이 지옥으로 변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공포는 없겠죠. 심지어 대응할 무기도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지옥은 이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피터스는 지구에 두고 온 아들의 환영을 보고 위어 박사는 자신의 소홀함 때문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내 밀러는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전 승무원의 환영. 영화에서 나온 대사처럼 지옥은 단순히 단어에 불과하며 이들의 지옥은 그저 내면에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개를 들고 현실에 나타난 순간 자신이 만들어낸 지옥에 삼켜질 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 속 지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옥은 동서양과 종교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고통이 존재하는 곳으로 표현됩니다. 각 시대상이나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는 것에 비해 본인이 가지고 있으며 회피하고 싶은 죄책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각 개인에게 맞춰진 가장 끔찍한 지옥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앞에서 영화 헬레이저 이야기를 잠깐 꺼냈는데 헬레이저의 지옥은 끝없는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잠깐 등장하는 환영은 신체가 훼손되는 식으로 육체적 고통을 주는 점에서 헬레이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게다가 헬레이저 1편과 2편이 악마가 아니라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인간의 이야기에 포커싱 됐다는 점에서 이 영화 속 지옥이 개인이라는 인간에게 맞춰지는 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옥에 홀려버린 위어 박사의 심정도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캐릭터였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공포에 압도되어 결국 그 자신이 공포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의한 선택지니까요. 위어 박사는 이벤트 호라이즌을 설계한 유능한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있었고 결국 심연에 잡아먹혀 그 자신이 심연이 되어버리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밀러 선장이었어요. 이 영화는 의외로 클리셰를 깨트리는 몇몇 인물이 있는데 밀러 선장 역시 그런 인물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영화에선 선장의 무모함이나 이기심 때문에 죄 없는 동료들이 희생당하는 스토리도 등장하는데 그는 자기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면서 필사적으로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는 인물입니다. 위어 박사와는 다르게 멘탈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또 그의 이런 모습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캐릭터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옥과 그 지옥을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감독이 의도했던 바는 아닐까 합니다. 물론 굳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영화는 오락적으로 즐길 거리가 충분한 영화예요. 중간중간에 점프스퀘어가 섞여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옛날 영화이다 보니 현대 시점에서 보면 영화의 CG가 상당히 구식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영화 속 우주선이라는 배경 세트는 영화 속 공포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부족함 없이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다만 정말 너무나 아쉬운 건 제작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삭제된 30분의 분량을 온전하게 복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것이겠네요. 만약 그 장면이 추가됐다면 이 영화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졌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